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소진쌤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영양 만점 사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양 만점 사회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고려의 훌륭한 문화유산이죠. 팔만대장경과 금속 활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아마도 이번 시간 내용들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역시 우리나라 훌륭해, 대단해 하면서 애국심 뿜뿜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오늘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할 영양소들입니다. 대장경, 팔만대장경, 목판인쇄술, 금속활자인쇄술, 직지심체요절. 잘 기억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우리 고려의 기술과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대장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대장경을 고려에서 많이 만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장경을 만든 까닭은 외적이 침입을 해왔을 때 바로 불교, 부처에게 의지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장경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몽골의 침입 이전에 만들었던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에 타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다시 한번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대장경이 바로 팔만대장경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기로 유명한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왜 팔만대장경이냐면 그 어마어마한 불교 경전들을 모아 만들다 보니 그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이 목판이 8만여 개가 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판입니다. 자, 처음 만든 대장경이 불에 타 없어져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제자를 써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다양한 것들을 참고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송나라와 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과 비교하고 교정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고려 불교 문화의 수준과 불교가 고려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을 이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팔만대장경은 목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목재가 필요하겠죠? 나무를 잘라서 바닷물에 2년간 담가둡니다. 그리고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자른 뒤에 다시 한번 소금물에 삶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나무가 갈라지거나 비틀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습기나 열기에 약하기 때문에 모양이 뒤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 바닷물에 2년, 소금물에 삶기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서 1년간 말립니다. 야, 이렇게 이 목판 재료만 준비하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재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글자를 새기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글자 새기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해요. 글자 하나가 틀리게 되면 그 틀린 목판은 그대로 버려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틀리지 않게 쓰기 위해 굉장히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해서 그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또 새긴 목판을 한 장씩 찍어내보고 틀린 글자를 다시 한번 골라내는 작업도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귀퉁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하고 우치를 해서 상하지 않도록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 이 팔만대장경에 정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팔만대장경판은 10여 년간 목판 8만여 장의 불경을 새긴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마도 여러 사람이 또 시대를 거쳐가면서 또 여러 사람이 이 글자들을 새겼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고르다고 합니다. 또 틀린 글자도 거의 없어요. 이것은 고려의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 등의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팔만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선전하는 문화유산이 바로 세계 기록유산이죠. 자, 이 세계 기록유산에 당당하게 팔만대장경판이 등재되어 있고,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경판전은 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된 곳인데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 올바른 이름입니다. 이 장경판전은 자연스럽게도 팔만대장경판이 잘 습기와 또는 이런 다양한 해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보존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안쪽 바닥 속에 숯이나 횟가루, 소금, 모래를 넣고 바람이 통하도록 창을 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벽면의 창의 위치나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물이에요. 이 때문에 대장경판은 현재까지도 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장경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네요. 팔만대장경판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비법 들어볼게요. 대장경은 외적의 침입에서 고려가 부처의 힘으로 침입을 이겨내고자 자주 만들었습니다. 자, 몽골 침입 이전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대장경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는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송과 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과 비교하고 교정해서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불교 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음과 불교가 고려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글자가 고르고 틀린 글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속 활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속 활자를 살펴보며 고려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금속 활자.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글자라는 뜻인데요. 인쇄를 하기 위해, 찍어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이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루고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금속에는 또 먹이 잘 고르게 묻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활자에 적합한 먹을 만드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하면 금속의 날카로운 면에 종이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잘 견딜 수 있는 질기고 강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기술에서 먹을 만드는 기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까지 이런 것들이 고르게 발달이 되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은 서로 달라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팔만대장경판은요, 바로 목판 인쇄술입니다. 같은 책을 많이 인쇄하는 데 효율적인 것이 목판 인쇄술이에요. 한 판에 똑같은 글자를 다 새겨내어서 결국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다 한 판으로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다가 중간에 글자가 틀리면 다시 새겨야 돼요. 처음 판부터 다시. 자,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이 목판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금속 활자 인쇄술은 어떨까요? 금속 활자 인쇄술은 글자 하나하나를 조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판을 새롭게 짤 수 있어서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드는 데 효율적입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나무보다 쉽게 마모되지 않고 보관도 쉬웠겠죠? 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 금속 활자를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서 읽어보고 서로가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회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속 활자 인쇄본,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은 바로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얼른 찾아와야 되는데요. 그죠?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해요. 이 직지심체요절이요. 유럽에서 만든 것보다 70여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계인들은 유럽에서 만든 금속 활자, 인쇄술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최초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70여 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로 이미 인쇄된 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어쩌면 70여 년 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금속 활자 제작과 인쇄 과정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밀랍자를 새깁니다. 자,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걸 이용해서 말랑말랑한 이 밀랍을 이용해서 밀랍자를 새기고 밀랍 활자를 먼저 만들어내요. 자, 거기다가 이 쇳물을 부어서 이 쇠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 이 글자 하나하나를 모아서 조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활자를 맞춰서 한쪽의 책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짜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조판을 한 후에는 종이를 가지고 인쇄를 해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금속 활자의 제작술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을 해서 인쇄를 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룰 줄 알아야만 했고요.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먹을 만드는 기술과 질기고 강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목판 인쇄술은 같은 책을 많이 인쇄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나무에 글자를 새기다가 중간에 틀리면 다시 새겨야 한다거나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나무의 성질이 잘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금속 활자 인쇄술은요, 판을 새로 짤 수 있어서 여러 책을 만드는 데 효율적이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관이 쉽고 마모가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사용을 해서 책을 만들어낸 고려. 정말 멋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해 두는 시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후식 퀴즈 만나볼 차례네요. 오늘의 후식 퀴즈를 먼저 풀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어떤 후식 퀴즈가 나왔었죠? 몽골이 침입을 했을 때 1차 침입 이후에 수도를 바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개경에서 어디로? 강화도로 옮겼었죠. 그래요. 강화도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후식 퀴즈도 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후식 퀴즈는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만들었던 대장경이 있었죠. 그 대장경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장경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등재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잘 맞춰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